착하고 만만치 않은 사람, 그죠?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바쳐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잔 피스케 교수인데요. 심리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 펠로우상을 수상한 분이죠. 지금 그 연구와 관련된 책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PD님이 아마 찾아서 넣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단순히 이 사람 좋아 싫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이 체계적인 인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정관념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특정 문화권에만 작용하냐 이렇게 살펴봤더니까 그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민족, 수많은 국가, 문화권에서 발견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개는 뭐예요? 상대의 의도를 읽는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뭔가요? 그 의도를 실행할 능력. 이 두 가지가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대상을 판단하는 기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도울까 아니면 해칠까? 이 의도, 나를 돕든 해치든 그 의도를 실행할 실제 힘이 있나? 이 두 가지 요소를 오늘 기반으로 따뜻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최적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좀 우리 용어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따뜻함, 이거 유능함,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2x2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따뜻하지만 만만치 않은 사람은 바로 이 고유능과 고따뜻 영역에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 자체가 되게 고정관념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유능하냐, 실제 이러냐가 아니라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판단이 발생하게 되고, 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유능한가, 실제 고유능이냐 저유능이냐, 고따뜻이냐 저따뜻이냐를 실제 그러냐와 관계없이 인간은 빠르게 고정관념적으로 이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판단 안에서 이 프레임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벗어나기가 어려워져요.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점, 이 안으로 고유능 고따뜻으로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착하지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죠. 그러면 유능한데 따뜻함이 없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되게 경쟁적인 관계로 보인단 말이에요. 능력은 출중하지만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쟁사나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위에는 어떻게 돼요? 존경해야 하는 리더, 아니면 친해지고 싶은 에이스, 이런 느낌이 난다면, 이 아래 유능하지만 따뜻함이 떨어질 때는 이런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지점을 수잔 피스케 교수는 envy 영역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는 admiration, 여기 저유능 고따뜻, 여기는 뭐라 할까, pity. 나쁜 의도는 없어요. 근데 무력해 보이는 대상,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걸 연민, 동정, 그렇지만 같이 하고 싶은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아닌 거예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근데 유능도도 떨어지는데 따뜻하지도 않아 보여.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경멸의 대상이에요. 경멸. 의도도 의심스럽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굉장히 유해한, 부도덕한 하층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긴 절대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착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함을 포기해버리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따뜻함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로. 경멸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함을 유지한 채 유능해 보이도록 하는 것, 유능함을 끌어올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따뜻함 떨어지고 유능함도 떨어지면은 이 경멸 영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무례하면서 실력도 없는 사람으로 인지가 되고 사회관계에서 제일 먼저 배제가 되죠. 근데 따뜻함이 떨어지는데 유능함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만해 보이지 않겠지만 주변에 적이 많아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협력을 얻기가 어렵고 냉혈한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죠. 저 사람 내 편인가?
실제로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실제로 그 의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바로 따뜻함과 유능함 두 축인데, 이거는 실제 본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판단 프레임이라는 거야. 이게 실제 본질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본질은 그게 아닌데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빠른 판단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빠지는 판단 프레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판단을 해버린다고. 여러분들이 서바이벌 게임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서바이벌 게임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팀을 짜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직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 상태에서 팀을 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상을 주는 것이 좋은 팀을 구성할까요? 바로 여기에요. 고유능 곧따뜻의 느낌. 여기가 누굽니까? 여기가 존박이다. 여기 다른 건 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한 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존박이고 여기가 주원규. 약간 경멸과 경쟁적인. 같이 플레이를 해봤으니까. 중요한 거는 실제 본질이 아니라 판단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활용해보자는 얘기예요. 왜 이런 판단 프레임을 갖게 됐을까요? 이유는 생존이죠. 우리가 타인을 길게 분석하기 전에 일단 판별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피하 판단이 먼저죠. 피하 식별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강한가 약한가를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지만 피하 식별을 먼저 하고 강한 적군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하 식별이 먼저야. 그 다음에 저유능, 고유능 그 다음이에요. 강한가 약한가는. 그래서 수정 교수의 연구에서는 따뜻한 판단이 유능한 판단보다 더 빠르고 우선된다는 결과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낯선 얼굴을요, 인간이 100m초 정도만 봐도 사람들은 신뢰성, 호감, 유능함 같은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아무 판단 근거가 없어요. 그냥 얼굴만 보고도 그걸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중심을 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인간은 객관평가와 그 사람의 어떤 순수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와 위협 이런 거를 섞어서 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직업, 의사라 그러면 여기일 거야. 의사 뭐예요? 사람 고쳐주고 따뜻한 업이잖아요. 그리고 유능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편견의 핵심 구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의사 어때요? 안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최근 연구 흐름에서는 이 따뜻함을 하나로 보지 않고 이거를 어떤 사회성 영역, 부친성이나 친절함, 도덕성, 정직성 이런 영역으로 또 얘도 쪼개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웃는 얼굴가 좋은 말은 부침성이고 약속을 지키고 뒤통수 안 치는 거는 도덕성이에요. 근데 도덕성이 무너지면은 앞에 의미 있어요?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쪼개서 해야 된다. 도덕성 차원이 사회평가에서 진짜 중요하다. 저 사람은 친절한데 못 믿겠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도덕성 신호까지 포함한 영역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튼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 따뜻함이라는 것이 먼저 판단 영역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능함 세게 밀면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 공격적으로 보이죠. 근데 처음부터 따뜻함만 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되게 만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순서가 좋아요. 따뜻해 보이는 커뮤니케이션 뒤에 유능해 보이는 커뮤니케이션이 붙었을 때 고유능, 곧따뜻 영역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만만해 보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실제 내 성향까지 알게 됐을 때는 의미가 없어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랬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순서가 좋죠. 나는 당신 입장을 이해하고 지금 상황이 이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 세 문장이 순서대로 이해, 인식, 해결책. 이 세 개의 순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 그럴 수 있어. 나도 알고 있어. 너 왜 그런지 알아.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따뜻함과 유능함이 동시에 살아나는 방식이죠. 요게 개인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아주 핵심이 단순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것인가. 이 사람은 실제로 힘이 있는가.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 대부분은 성격 자체보다 상대가 나를 어디다 넣었는가. 그거예요. 제가 서바이벌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법이 이겁니다. 저 새끼는 게임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준결승, 결승까지 가는가. 바로 이런
그래서 개인에게 이제 적용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곧다듯 저유능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걸로 가는 특징. 잘 웃고, 배려하고, 거절을 잘 못하고, 충돌을 피하고, 말이 조심스럽고, 자기 기준을 얘기 안 하고. 자, 다시.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잘 웃는 거. 너무 웃으면 만만하게 봐요. 두 번째, 너무 배려하면 자기 말할 기회인데 말 안 하고,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왜? 너무 이걸로 가니까. 그럼 뭐냐면 그 사람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해. 계속 말해야 돼요.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 키가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웃고 배려하고 거절을 안 하고 충돌을 피하고 말이 조심스럽고 자기 기준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럼 저유능 곧다듯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밀어보면 밀리겠다. 부탁하면 들어주겠다. 결정력이 낮아 보인다. 호감을 얻지만 무게를 얻을 수 있어요? 무게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 포지션의 문제는 욕먹지는 않는데 계속 이용당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실제로 유능한지와 관계없어.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지와 계속 연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이 판단하는 방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졌다듯인데 고유능. 차가운데 유능한 사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능하지만 차갑고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인상을 주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인상을 주려면 이거를 여러분들의 반전 요소로 이용하던 실제 내가 어떤지와 관계없이 이 인상을 주려면 사용해야 되는 전략이 있습니다. 말을 빠르고 단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답 중심이고 감정보다 효율을 앞세우고 상대의 체면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약점을 잘 안 보이고 실수에 안 관대해. 자, 다시 말을 빠르고 단정적으로 해요. 길게 안 해. 짧아. 그 다음에 정답 중심이야. 그거 중요하잖아. 이거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감정보다 효율을 앞세우고 체면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상대가 그렇게 하면 쪽팔릴 수 있잖아요. 결과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점을 잘 안 보이려고 그러고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요? 여기에 대해서는 envy 영역. 일은 잘한다. 근데 편하지가 않다. 내 편인지 모르겠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은 피곤하겠다. 존중받지만 사랑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따르지만 뒤에서 배신당할 가능성이 배신을 부른다. 그럼 배신을 내가 부르고 싶으면 이 포지션으로 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배신을 내가 부르고 싶어. 그러면 이 포지션으로 하면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착하지만 만만치 않은 사람의 영역이죠. 상대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 안전한데 강하다. 배려하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내 편인데 만만하지 않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뭐예요? 공감을 해주는데 원칙을 안 버려. 친절한데 경계가 분명해. 부드럽게 말하는데 결론이 있어. 부드럽게 말하고 결론이 없는 경우 많잖아요. 부드럽게 말하는데 결론이 있어. 상대를 존중하지만 자기 기준도 지킵니다. 약간 따뜻하게 이렇게 말하죠. 아닐 거면 꺼져.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의미를 들어보면 내 기준이 이거야. 아니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너 입장도 이해해. 그거는 너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너의 길을 존중한다. 아닐 거면 꺼지란 말을 이쁘게 한 거잖아요. 하여튼 이 선망과 존경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공감은 해주는데 원칙을 안 버려요. 줄 수 있는 거 다 줘. 감정적으로 줄 수 있는 거 다 주는데 자기 원칙은 안 버린다고요. 친절한데 경계는 안 버렸다고요. 너무 친절해. 그거 좋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 이해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 돼요. 부드럽게 말하는데 결론은 이거야. 존중을 다 해줘요. 근데 기준은 자기 기준이에요. 좋은 사람과 강한 사람을 동시에 가지는 거예요. 최악의 영역은 뭐예요? 경멸의 영역. 무례하고 애매하고 실력도 없는데 내 편인지도 모르겠어. 신뢰도 안 하고 배려의 대상도 되게 어렵고 이 상태가 되면 인간관계, 조직, 비즈니스 전부 다 무너지죠. 근데 왜 착하기만 하면 왜 손해를 볼까요? 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착함을 보여주는 방식이 무력하다, 내가 무능하다라는 신호를 준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 아무거나 괜찮아요.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한번 참으면 되죠. 이런 표현이 뭐예요? 얘는 곧다뜻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일로 내려간다니. 약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냐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요. 누굴 챙겨야 되는데 이 사람 먼저 챙기지 이 사람 먼저 안 챙긴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낮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인데 꼭 가져갈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배려해줄 대상이지 이 사람을 굳이 이렇게 분류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이 따뜻함을 줄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틀려버린다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으려면은 따뜻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여기로 옮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 목표는 뭐예요?
차갑게 보이기가 아니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보이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뒤통수 맞으니까 계속 더 차가워져. 더 냉대해. 왜 그래요? 그게 이 4분면의 전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전 피스케 책을 브랜드 관련된 책이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영역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회사 차원에서 이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차갑게 보이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보이기. 핵심은 이거예요. 친절함은 유지한다. 근데 기준을 명확히 한다. 말은 부드럽게 한다. 결론을 단단하게 한다. 자, 뭐예요? 친절한데 기준이 명확해요. 말을 부드러운 단어들로 쓰는데 결론이 단단해요. 고급 레스토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죠? 근데 노키즈예요. 너무 친절하게 노키즈라고 얘기해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유능함이라는 건 뭘 보고 판단하는가? 유능함 무슨 IQ 테스트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냥 대부분 처음에 딱 튀어나오는 신호로 우리가 그냥 판단해버립니다. 유능해 보이는 신호 뭐 있어요? 말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하면 유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떡하는데?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결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없이 그냥 뿌리는 건 유능해 보이지가 않아요. 세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 우선에 있는지를 알아요. 무능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뭔지 몰라. 이 얘기했다가 갑자기 물 마시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그렇게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준을 벗어나면 끊는다. 필요할 때 딱 끊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결정적이다. 자기 시간을 함부로 안 줘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함부로 안 줍니다. 자기 객관적. 모르는 건 모르는데 대응 방향은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T.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프레임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구조적으로 얘기하는 거. 구조적이라는 건 뭐예요? 핵심 개념이 있으면 그 아래에 서브 개념들이 있고 그 서브 개념들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 입장에서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의미고 이거는 이런 거야. 그 다음에 결론적이야. 그래서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근데 더 중요한 건 너 만약에 가족이 더 필요하면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돼. 왜냐면 너는 가족이 더 우선이잖아. 그러니까 더 이거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너희 가족들이랑 얘기해야 될 문제야. 자기결정적. 이번 주는 더 얘기하기 어렵고 다음 주에 얘기하자. 자기 객관적. 야, 나 그것까지는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마 알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프레임 유지하는 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실제로 유능한지와 관계없이 유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절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약한 거절.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생각해 본다 그랬으니까 또 들어오잖아. 강한 거절 뭐야? 저는 지금 가족이 우선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지금 제 시간이 우선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더 유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절인데. 요것만 바꿔줘도 여러분들 훨씬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로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던 거절 방식이나 얘기하는 방식은 그 사람 기준과 판단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기준과 판단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기준과 판단이 없이 그냥 결과만 얘기하고 감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기준과 판단을 시각화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유능하다고 판단된다고요. 그 결과가 어떤지 나중에 얘기잖아요. 따뜻함도 마찬가지야. 따뜻해 보이는 신호를 줄 수도 있어요. 따뜻해 보이는 신호. 따뜻해 보이는 신호는 뭐예요? 따뜻해 보이는 신호. 1번이 그래서 경청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상대 말을 끊지 않습니다. 전부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이해라는 건 그 사람 입장이 맞다고 그냥 맞장구를 쳐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요지. 이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이해합니다. 이해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해라는 건 그 요지를 우리가 한다. 그 다음에 나는 감정적이지 않지만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나는 어때요? 나. T야. 근데 상대도 T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이거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자, 그쵸? 따뜻해 보이는 신호가 이겁니다. 경청하고 이해하고 감정 무시하지 않고 예의가 있고 일관성 있고 약속을 지키고 뒤에서 다르게 행동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따뜻함이라는 건 상냥함이 아니라 안전감이에요. 안전하다. 이 사람이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따뜻하다고 판단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내가 실수해도 필요 이상으로 괴롭히지 않는다.
앞뒤가 다르지 않다. 실제로 이 두 가지 패턴이 더해졌을 때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전 괜찮아요.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거 뭐예요? 따뜻한데 기준이 없어요. 저는 이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황상 다른 선택이 필요하면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이거 뭐예요? 상대를 존중하고 판단을 내놓고 프레임도 안 잃어버려요. 전형적인 곧다듯 고유능 말투죠. 네네, 그럼 제가 그냥 할게요. 이거 배려가 아니라 그냥 자기 포기야. 얘는 내가 밀면 밀리는구나. 무능해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포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맡아볼게요. 근데 일정은 저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이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야? 따뜻함과 경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저 조금만 이건 뭐야? 이거는 이미 굽신굽신이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이익을 맞춰서 이게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방식이지만 더 유능해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친절한데도 호감과 존중을 동시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사실은 차가운 게 아니라 과잉 따뜻함이 없을 뿐이야. 핵심 따뜻함만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아부를 안 하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앞뒤가 똑같고 말수가 적은데 약속은 지키고 웃음은 적어도 공정하고 칭찬이 별로 없지만 정확해. 이런 사람은 뭐예요? 무뚝뚝하니까 차갑다야? 아니에요. 그냥 과잉 따뜻함이 없을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따뜻함의 핵심이 안전감과 일관성. 자, 다시 안정감과 일관성. 반대로 너무 막 밝고 다정하고 해도 뭐예요? 말 자꾸 바꾸고 기준이 없고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 다르고 필요할 때 도망가고 이거 뭐예요? 그거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곧따뜻이라도 내가 저유능 포지션으로 가면은 좋은 사람인데 안 끌려. 안정감은 있는데 추진력, 선택 능력, 자기 기준 이런 게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유능해도 차가우면 실력은 인정받지만 오래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요. 배신당할 가능성이 올라가게 돼요. 거래는 가능하지만 신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따뜻하고 유능하면 제일 좋은 리더가 되죠. 사람들이 이 리더를 좋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전하면서도 방향 제시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못 읽는다면 바꿔야 될 게 성격을 더 따뜻하게 바꿔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실제 나로 보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따뜻한지 실제로 유능한지보다 뭐예요? 상대가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될 게 이미 본질적으로 충분한 사람들은 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에서 좋은데 기준이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에서 일 잘하고 안전한 사람. 센 사람에서 부드럽지만 쉽게 못 흔드는 사람. 이렇게 재설계를 보이게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친절, 배려, 상냥함 이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친절이 무너지지 않을 때 비로소 존중한다는 거죠. 반대로 뭐예요? 사람들은 실력을 인정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실력이 나를 위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신뢰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전부 그냥 딱 한 문장으로 하자면 이거 잘해요. 사람들이 따뜻함 잘해.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경계를 세우고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따뜻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기준. 한 문장으로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나보다 잘못 판단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요것을 기반으로 한번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재설계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